저는 셀레스트 랭포드 37살입니다. 지금 저는 제 모델이 제 이름도 버전 관리 태그도 제 메모 한 줄도 없이 회의 스크린에 번쩍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편하게 앉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진심으로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하신다면요. 댓글에 본인이 계신 도시와 현지 시간을 남겨주세요.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알고 싶으니까요.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두셔도 좋아요. 오늘 밤 시작해봅시다. 발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조명이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색상 조합이 제 것이었으니까요. 화면에 나온 예측 모델이 바로 제가 6개월간 밤샘과 블랙커피로 다듬었던 그 버전과 똑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사회실 앞에서 말하는 목소리는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 임명된 전략 인텔리전스 책임자 데미언 베일이 거기 서서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리고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침착하고 유려하게 그러나 완전히 거짓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델은 지난 분기 동안 제 팀이 개발한 것입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손짓했습니다. 제 팀 2단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고 저에게는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심지어 CEO 도노반 트레스크마저 천재의 공연을 보는 듯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 지난 분기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6개월 동안 구식 코드를 풀고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다시 쓰고 전체 논리 구조를 처음부터 새로 설계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데미언. 제가 처음 비공개 시연을 했을 때 그는 회사에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모델에는 수치가 있었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세련됐으며 데미언은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반복 개선을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우리. 그 자식은 그저 공을 가로챈 게 아니라 완전히 흡수하고 소화해서 권위 있게 다시 내뱉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 저는 서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켜봤고 관찰했고 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다가왔습니다. 커피를 들고 마치 우리가 동료라도 되는 듯, 마치 이게 게임이라도 되는 듯 분위기 좋았죠. 그는 웃었습니다. 다음엔 같이 발표하죠. 당신은 백엔드 논리, 나는 목소리 담당에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내가 데이터도 다 갖고 있다는 걸 잊었나 보네요. 그는 제가 농담하는 줄 알고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팀이니까요. 점수 따질 필요 없죠. 하지만 저는 점수를 따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패턴을 기록하고 있었죠. 그날 오후 인사팀에서 제 역할이 재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5% 급여 삭감과 함께 수석 스페셜리스트로 직함이 갑자기 바뀌고 크로스 펑셔널 오버사이트가 추가된다는 정중한 표현이었습니다. 한편 데미언은 래피드 인사이트 팟을 만들어 예전 회사에서 데려온 동료들로 채웠습니다. 그들은 태블로 데스크톱 라이선스 이후로 실제 모델 논리를 만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욕은 삭감이 아니었습니다. 비겁함이었습니다. 변화는 그가 아닌 입사한 지 3주 된 그의 어시스턴트 미라를 통해 전달됐습니다. 그녀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언제든 설명드릴게요. 라는 경쾌한 메모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죠. 대신 데미언이 발표한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탭에 제 사용자 표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숨겨진 계산 셀, 함수 체인, 조건부 서식까지 모두 제 것이었습니다. 로그는 손대지 않았고 버전 이력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디지털도 아니고 추적도 불가능한 무광 블랙, 로고도 없는 노트였습니다. 첫 장에 썼습니다. 왜곡 타임라인. 1주차 모델에서 저자 태그 제거. 1주차
동의 없이 급여 조정. 2주차 잘못된 IP로 전략 팟 런칭. 그 아래 두 이름을 적었습니다. 러셀, 딘프라 접근 플래그 확인. 엘란, 법률 담당 레드라인 프로토콜 유지.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오산이었습니다. 데미언은 자신이 짓지 않은 집에 들어와 가구를 옮기고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집은 기억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집이 기억하도록 설계했으니까요. 첫 노트 페이지 하단 모서리에 제가 쓴 문구가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목소리를 훔쳐갈 때 소리치지 마라. 들어라. 저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움츠러들지도 않았습니다. 재정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전 10시 3분까지 노트북을 켜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게 늦었지만 충분히 그럴듯한 시간이었죠. 평소에 조용한 출근, 복도에서의 인사, 수년간 지켜온 루틴도 모두 생략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길 바랐습니다. 덜 믿을 만하고 덜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요. 데미언이 제가 충격받았다고 생각하게 두었습니다. 상처를 핥고 있다고 생각하게 두었습니다. 그는 가정에 기대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시끄럽고 매력적이면 시스템이 따라온다고 생각했죠. 제가 침묵하면 결국 주변부로 사라질 거라 생각했죠. 침묵이 항복이라고 생각했죠. 아니었습니다. 준비 과정이었죠. 그날 2시간쯤 지나 제 리소스 인덱싱 플랫폼 접근 권한이 조용히 변경됐습니다. 공지도 정책 업데이트도 없이. 에디터 권한이 보기 전용으로 강등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설계한 시스템의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커피줄에서 미라에게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로그인 중앙화 변경된 거 느끼셨어요? 그녀는 준비가 안 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데미언이 뭐 우산 자격 증명 같은 거 언급하긴 했어요? 이제 접근을 중앙 스키마로 통합 중이래요. 모두가 더 쉽게 쓸 수 있게요. 그녀는 태블릿을 요리책 뒤적이듯 넘겼습니다. 저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혹시 제 구역에서 권한 떨어지는 거 보이면 꼭 알려주세요. 물론이죠. 그녀는 지나치게 밝게 대답했습니다. 미라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완충제였습니다. 약한 근육을 둘러싼 연조직, 자신이 감당 못할 무게를 들고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였죠. 그날 늦게 나는 미러 아카이브에 로그인했다. 예산 항목에 명시되지 않았기에 공식적으로 폐기되지 않은 내 것이 컴플라이언스 금고였다. 여전히 살아있었다. 여전히 내 것이었다. 3개의 파일이 내 눈에 띄었다. 모두 내가 만든 원본 예측 모델의 복사본이었고 미라의 계정에서 다미엔의 개인 메일함으로 전송된 것이었다. 그녀는 메타데이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혀 몰랐다. 문서를 열면 서명이 남는다는 것도, 속성을 지우지 않고 다시 저장하면 원본 정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전혀 몰랐다. 다미엔은 파일 이름을 바꿨다. 몇몇 헤더를 수정했다. 새로운 브랜딩으로 다시 내보냈다. 그리고 오전 2시 48분 타임스탬프로 공유 드라이브에 업로드했다. 그는 단순히 모델만 원했던 게 아니었다. 그 그림자까지 지우고 싶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노트북에 한 줄을 더 적었다. 2주차 예측 모델 변경, 메타데이터는 그대로. 아래에 적었다. 재내보내기 시간 오전 2시 48분. 소스 추적 확인. 시스템에 재미있는 점이 뭔지 아는가? 누가 잊으라고 지시하지 않는 한 결코 잊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그들에게 있는 방법을 가르친 적이 없다. 오직 추적하는 법만 가르쳤다. 나는 화가 나지 않았다. 나는 환상의 폭을 재고 있었다. 오후 3시 15분 나는 슬랙을 열고 공개 스레드에 요청을 남겼다. 골뱅이 마이러 내 대시보드 접근 권한에 불일치가 있는 것 같아. 솔루션 아키텍트에서 어드민 권한이 재할당된 건지 확인해 줄 수 있어? 그녀의 답장은 5분 후에 도착했다.
확인 중이야. 아마 새로운 전략 파드 구조 조정 때문일 수도 있어. 스마일 이모티콘은 그녀의 시그니처였다. 명랑하고 해롭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하지만 지켜보는 사람에게 그 메시지는 다른 의미였다. 깊은 접근 권한을 가진 누군가가 소외되었고 그녀는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파일 전송을 늦추기 시작했다. 딱 한 버전 뒤처지게. 누군가 눈치챌 만큼만. 회의에서는 일부러 뻔한 질문을 했다. 답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뒤따르는 침묵을 듣게 만들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항상 하나의 흔적을 남겼다. 해결되지 않은 티켓, 걸려있는 댓글, TBD라고 빨간 글씨로 표시된 필드. 다미에는 내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미라는 내가 압도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실제로 하고 있던 일은 스트레스 테스트였다. 시스템을 지탱하던 사람이 조용히 발을 뗐을 때 시스템이 언제 눈치채는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조달팀의 토바에게 전화가 왔다. 날카롭고 침착하며 전술적인 사람. 스스로 자격을 증명해야만 도움을 주는 그런 유형이었다. 토바, 내가 말했다. 다미엔의 요청이 표준 절차로 들어오고 있어? 그녀가 잠시 멈췄다. 대부분 미라를 통해서. 몇 개는 PDF. 태그도 없고 분류 필드도 없어. 하지만 새로운 이니셔티브 플래그로 긴급 표시가 되어 있어. 그 플래그는 내가 만든 게 아니지. 아니,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냥 두고 있어? 감사 추적은 온전해. 나는 숨을 내쉬었다. 계속 그렇게 해. 문제 없어. 동맹도 호의도 없었다. 단지 이해만 있었다. 그리고 나는 러셀에게 다시 연락했다. 인프라, 내가 말했다. 액세스 그리드를 수동 상태로 놔둬. 새로 고침도 정리도 없이. 이유가 필요해. 성능 지연. 검토 대상으로 태그해. 그럼 3일은 벌 수 있어? 그가 망설이다가 말했다. 격리하는 거야? 정확히. 시스템이 이해하지 못하는 걸 요구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어. 레셀이 짧게 웃었다. 버그 많이 생기겠네? 그게 목적이야. 시스템은 배신하지 않는다. 사람이 배신한다. 그리고 잘못된 사람을 제거하면 시스템은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는 듯 버벅이기 시작한다. 목요일에는 첫 번째 진짜 균열이 드러났다. 제러드 앨리슨, 신트렉스의 외부 전략 부사장이자 우리 최대 데이터 파트너가 쪽지를 보냈다. 간단한 메시지였다. 셀레스트, 내가 언급한 이상치 임계값 관련해서 체크차 보려고. 아직 업데이트가 안 온 것 같아. 걱정해야 할까? 걱정. 나는 그의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고받은 대화를 다시 살펴봤다. 그가 맞았다. 나는 3주 전 클라이언트 측 탐지 계층에 대한 전체 개요를 약속했다. 잊은 게 아니었다. 그냥 전달되지 않았을 뿐이다. 다미엔이 체인을 가로챘기 때문이다. 그는 기술 용어는 몰랐지만 이미 다듬어진 것을 재활용하는 방법은 알았다. 그리고 파이프라인 싱크라는 말을 충분히 반복하면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나는 담담하게 답장했다. 배포됐어야 했어. 체인 다시 확인할게. 제러드는 2분 만에 답했다. 고마워. 그 기능이 우리가 조기 갱신한 주된 이유였거든. 거기 있었다. 다미에는 단순히 시스템을 탈취한 게 아니었다. 신뢰에 기반한 계약을 산출물이 아닌 신뢰로 쌓아올린 계약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제러드는 2번 기다리는 유형의 임원이 아니었다. 그의 질문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나는 다시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채팅창을 닫고 노트북을 열었다. 3주차 외부 파트너가 모듈 누락 표시. 소유권 변경 후 리스크 계층 미업데이트.
계약 신뢰성 잠재적 위반. 펜을 누른 압력 때문에 잉크가 약간 번졌다. 몇 달 전 점심때 제러드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우리가 너희와 계약한 건 숫자가 화려해서가 아니야? 묻기도 전에 뭐가 중요한지 내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 그때 나는 더 이상 궁지에 몰린 느낌이 들지 않았다. 준비가 됐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제러드와 캐주얼 체크인을 잡았다. 다미엔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 뒷말도 없었다. 오로지 진행만. 통화 중간 그가 찡그렸다. 내가 작성한 그 로직 트리 지금 어디 있어?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불확실해. 지난주에 내 권한이 바뀌었거든. 재할당됐을 수도 있어. 제러드는 5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중얼거렸다. 이상하네. 진짜 이상하네. 나는 통화를 이렇게 끝냈다. 혹시 또 뭔가 이상한 점 있으면 알려줘. 그날 밤 나는 신트렉스 계약서를 열었다. 47번째 조항, 데이터 모델은 원 설계자의 감독 하에만 수정 가능하며 별도의 문서화가 없는 한 예외 없음. 그들은 아무것도 문서화하지 않았다. 나는 미소 짓지 않았다. 그저 내 노트북의 페이지를 넘겼다. 다음 날 아침 무언가가 변했다. 겉으로는 아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았다. 내면에서였다. 오전 9시 1분에 문을 통과할 때 내 자세가 달라졌다. 더 이상 조심스러운 발걸음도 조용한 존중도 없었다. 나는 한창 붐비는 시간에 들어섰다. 큰 발소리. 손에는 휴대폰. 여기저기 고개를 끄덕이고 흘끗 바라보았다. 존재감, 퍼포먼스가 아니라. 침묵은 가시성과 짝을 이룰 때만 힘을 만든다. 그리고 다미에는 조용함을 약함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이기고 있었을 뿐이다. 계속 그렇게 믿게 두자. 나는 그의 구조 곳곳에 사소한 불일치를 흘려두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템플릿으로 보고서를 하나 제출했다. 한 번도 손대본 적 없는 대시보드에 수정 초안을 제출해 혼란을 유발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접근 권한을 요청하는 슬랙 스레드 3개의 미라를 태그했다. 목표는 방해가 아니라 느리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다. 미라가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 이상한 질문인데 혹시 나랑 다른 파일 버전 쓰고 있어? 이선이 내 파일에 몇몇 컬럼이 없다고 하던데 나는 답했다. 오, 이상하네. 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것만 썼는데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다미엔이 조달팀 복도에서 태블릿을 흔들며 분명히 짜증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무도 내 우선순위 큐를 싱크하지 않아 그가 쉿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계속될 순 없어. 나는 구석에서 커피를 마시며 지켜봤다. 1분 뒤 조달팀장 노라가 마닐라 폴더를 들고 내 옆을 지나갔다. 지나가며 아무렇지 않게 내 손에 한 장의 종이를 쥐어줬다. 안에는 스크린샷. 다미엔의 최근 구매 요청 중 하나가 2개의 필수 체크포인트를 건너뛰고 오래된 정책하에 임원 재량 레것이 승계로 셀프 태그되어 있었다. 그 플래그는 4년 전에 폐기된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적어두었다. 3주차 구매 경로 위반, 만료된 플래그 하 정책 오용. 시스템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조용히 망가질 뿐. 그리고 스스로를 모순할 때 심지어 눈먼 이들도 보기 시작한다. 한편 다미엔의 늘 미소 짓는 비서 루시는 IT의 러셀에게 접근권 티켓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누가 도와줄 수 있나요? 왜 제 관리자 권한이 12시간마다 만료되죠? 러셀은 내가 시킨 대로 정확히 답했다. 플랫폼 컨트롤을 통해 상신해주세요. 인증 체인 없이 수동갱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루시는 그걸 다미엔에게 전달했다. 그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CEO 도노반과 비공개 미팅을 잡았다. 이름은 프로세스 통합 제안. 나는 그들이 함께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다.
15분 후 신트렉스의 제러드가 도노반에게 전화를 걸었다. 타이밍이 예리했다. 외과적이었다. 새로운 예상치 검토했어요. 제러드가 말했다. 층의 절반이 들을 정도로 큰 목소리였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잠시 멈췄다. 원래 이상치 임계갑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죠? 다미엔이 입을 열려 했지만 제러드는 말을 이었다. 그걸 만든 사람은 우리보다 위험 모델을 더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보이네요. 뚝 그는 전화를 끊었다. 다미엔은 바닥을 바라봤다. 도노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노트북을 돌려 다미엔에게 파일을 보여줬다. 메타데이터는 그대로였다. 내 이름, 내 타임스탬프, 내 버전 넘버. 시스템은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억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 뒤로 이틀간 그는 나에게 한마디도 눈길도 주지 않았다. 다미엔 베일, 복도마다 카리스마가 넘치던 그 남자는 이제 어깨에 너무 꺾인 코트처럼 침묵을 두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눈을 마주치는데 관심 없었다. 나는 벽이 움직이는 걸 보고 있었다. 월요일이 되자 메모가 발송됐다. 모든 프로젝트 문서는 이제 전략 파드를 거쳐 최종 검토를 받아야 한다. 번역, 통제 집중, 체인 은폐. 하지만 미라는 권한 관리 방법을 몰랐다. 그녀는 그저 공유 폴더 이름을 바꾸고 소유권을 무작정 재할당해 이너베이션 플로 데이미언 V 같은 자동 플래그로 편집 이력을 덮었었다. 귀여웠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잘못된 파일, 6주 전 버전을 제출했다. 더 느리고 덜 정확하며 논리적 결함이 가득했다. 미라는 5분 만에 승인했다. 3시간 후 다미엔은 그 파일을 분석팀 미팅에서 사용했다. 말하는 도중 그의 차트가 스스로를 모순했다. 그는 데이터 싱크 문제를 탓했다. 아무도 그를 정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시스템팀의 레자가 눈썹을 치켜드는 걸 봤고 운영팀의 파라가 나를 흘끗 보는 것도 봤다. 그들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나는 슬랙에서 노라의 메시지를 열었다. 간결하고 짧고 정확했다. 4번째 예산 요청 연속 경로 실패. 아무것도 통과하지 않아 오나는 3마디로 답했다. 그럼 제출하지 마.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건 사보타주가 아니었다. 무게였다. 소리치지 않고 그저 천천히 인내심 있게 무너지는 발밑의 땅이 더 이상 당신의 자존심을 지탱하지 못할 때까지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종류의 붕괴였다. 주 중반 전략 파드 캘린더가 비동기화됐다. 다미엔의 내자일 모멘텀 허들, 월요일 아침마다 하는 그 어설픈 승리 퍼레이드는 팀 절반의 캘린더에서 신기하게도 사라졌다. 그는 아웃룩을 탓했다. 미라는 헬프 티켓을 열었다. 러셀은 대기 큐 우선순위로 표시하고 그대로 뒀다. 그들이 몰랐던 건 2년 전 우리가 큐리 밸런서를 설치했다는 사실이다. 시스템 부하가 최고조에 달하면 신뢰성 없는 이벤트를 싱크 계층의 맨 아래로 미는 보이지 않는 노드였다. 다미엔의 프로필은 제한 워크플로우에서 3번째 수동 오버라이드 시도 이후 신뢰성 임계가 아래로 떨어졌다. 시스템이 고장난 게 아니었다. 잡음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만든 우리들은 차이를 알고 있었다. 다음 실패의 물결은 더 조용했다. 그 목요일, 로제닉스 클라이언트 대시보드가 프레젠테이션 도중 멈췄다. 자레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내가 설계한 예측 엔진, 실시간 예측을 전환할 수 있는 동적 시각화 레이어를 시연하고 있었다. 갑자기 차트가 멈췄다. 새로 고침. 빈 화면으로 돌아왔다. 루시는 당황한 채로 무미건조한 사과를 했다. 실시간 렌더링을 최적화 중에 아직 백엔드 속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알고 있었다. 포털이 다운된 게 아니었다. 승인되지 않은 사용자 세션에서 3번의 파라미터 불일치가 발생한 후 그녀의 신뢰 토큰을 회수한 것이었다.
모델이 스스로를 보호한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견디기 위해서. 그날 오후, 나는 허들룸 근처에서 데미엔을 지나쳤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급박했으며 자신감 있으려 했지만 너무 딱딱해서 누구도 설득할 수 없었다. 레것이 의존성을 재정렬하고 있어 그가 도노반에게 중얼거렸다. 도노반은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물었다. 그럼 왜 그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기도 전에 분리했죠. 데미엔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자리를 떴다. 그날 밤 나는 노트북을 업데이트했다. 4주차 캘린더 동기화 실패, 신뢰성 임계갑 발동. 클라이언트 모델이 세션 중 신뢰 토큰 회수. CEO 문의, 구조적 일관성 의문 제기. 아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누구도 방을 박차고 나가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해는 이미 바닥에 잉크가 번지듯 퍼지고 있었다. 알겠는가, 자존심은 공개적으로 쌓인다. 하지만 붕괴는 속삭임 속에서 자란다. 금요일 아침, 급여 시스템이 보너스 배치 처리를 실패했다. 오류, 검증 경로 불완전 승인 계층 누락. 미라는 재무팀에 연락했다. 재무팀은 인프라팀에 연락했다. 러셀은 한 줄만 보냈다. 프로토콜 불일치. 작성자 등급을 확인해주세요. 데미엔이 또다시 폐기된 채널로 보너스 할당 경로를 밀어넣었기 때문이다. 내가 1년 전에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서 제거했던 바로 그 채널이었다. 각각의 작은 침해는 그 자체로는 그럴듯했다. 글리치. 지연. 깜빡 잊은 플래그. 하지만 이게 쌓이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패턴이었다. 그리고 시스템은 자신이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패턴을 견디지 못한다. 그날 오후, 나는 프린터 앞에서 미라를 지나쳤다. 그녀의 눈은 그늘졌고 마스카라가 번져 있었다. 정렬이 어긋난 스프레드 시트를 꼭 쥐고 있었는데 마치 꽉 잡으면 스스로 정렬될 것 같았다. 그 뒤에서 데미엔은 잠긴 유리방 안에서 손을 휘저으며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고 팽팽했다.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다. 시스템이 그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나를 기억하고 있을 뿐이었다. 왜냐하면 구조란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 가장 명확한 목소리를 따른다. 그리고 내 목소리는 모든 무명에 수정되지 않은 셀 깊숙이 새겨져 있었다. 건축가를 무시하면 지붕이 무너져도 놀라지 마라. 월요일 아침, 침묵과 함께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안전한 침묵이 아니었다. 팀이 몰입해 일할 때에 집중된 조용함도 아니었다. 아니, 이건 불일치의 침묵이었다.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을 해독하려는 눈들이 오픈 오피스를 가로질러 스치고 있었다. 첫 사직은 오전 8시 47분에 도착했다. 타라 멘도자, 클라이언트 딜리버리 디렉터가 3줄짜리 이메일을 제출했다. 임상적이고 냉정했다. 즉시 제 직위에서 사임합니다. 조직의 불일치로 프로젝트 무결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작별 인사도, 정리 노트도, 꽃도 없었다. 그저 부재뿐. 형태만 남긴 빈자리. 타라는 한때 나에게 커피를 마시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새로운 사람은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 않아. 전략을 연기할 뿐 이해하지 못해. 그리고 이제 그녀는 떠났다. 수요일까지 2명이 더 떠났다. 미드레벨 리드. 운영과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드라마도 없었다. 그저 빈자리만 남았다. 그들의 이름은 슬랙에서 사라졌다. 공유 폴더는 회색으로 변했다. 회의는 재조정되거나 조용히 취소되었다. 이건 대규모 탈출이 아니었다. 외과적 분리였다. 사람들은 반항하지 않았다. 그들은 물러났다. 왜냐하면 신뢰는 한번 금이 가면 소리치지 않는다. 그저 멀어진다. 회의에서 데미엔은 낙관론을 고수했다.
우리는 전환적 정체기에 들어섰습니다. 리더십 싱크에서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반영하지 않는 파이 차트를 가리키며 말했다. 하지만 모멘텀이 쌓이고 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루시는 늦게 들어오며 2개의 폴더와 커피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프린트물 헤더는 아래 내용과 일치하지도 않았다. 도노반은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의자에 기대어 눈을 반쯤 감았다. 이제 CEO조차도 명확성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무실 전체에서 대화는 짧아졌다. 이메일에는 첨부 파일이 2배로 늘었다. 슬랙 메시지는 미리 면책 조항이 붙어왔다. 알림 차원에서 루핑합니다. 이전 교환 내용 참고 확인 부탁. 사람들은 협업하지 않았다. 방어하고 있었다. 인프라의 러셀조차 내부 접근 요청을 자동 승인하지 않았다. 구매팀 노라는 컴플라이언스 필수 태그가 아니면 모든 구매를 잠갔다. 그리고 재무의 아드리엔. 수동 검증 전까지 모든 보너스 자동화를 중단했다. 그 누구도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묻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진실을 위해 구축된 시스템에서는 사람들이 행동하는데 충성이 필요하지 않다. 이유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데미에는 모두에게 그 이유를 주었다. 주 중반, 로제닉스의 자레드는 공식 요청을 제출했다. 클라이언트 서비스 로직을 이전 구성으로 되돌려달라는 요청이었다. 내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도노반은 1시간 내에 승인했다. 데미에는 항의하지 않았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그러나 그날 오후 데미엔에게 뭔가 금이 갔다. 걸음이 더 날카로워졌다. 인사도 더 딱딱해졌다. 더 이상 스쳐 지나가며 미소 짓지 않았다. 이미 시스템이 뒤에서 닫히고 있는데도 그걸 앞질러 도망치려는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프리아에게 슬랙 메시지를 받았다. 그녀는 주니어였고 입사 6개월 차 전에는 타라 밑에서 훈련받았으며 내가 한 번 보고 사이클 때 멘토링했던 사람이었다. 안녕하세요. 위험 모델을 다시 구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 샌드박스에서 내가 남긴 아카이브된 로직을 찾았지. 아직도 잘 작동하더라. 그냥 내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나는 잠시 그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답장했다. 그 자체로 말하게 놔도 자존심도 공로를 쫓는 것도 아니야? 그냥 확인일 뿐 그 아키텍처엔 이름이 필요 없었지? 내가 그 방에서 사라진 후에도 작동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됐으니까? 실패는 계속됐다. 작고 날카롭고 흔적이 남지 않았지. 뭘 찾아야 하는지 모르면 알 수 없었을 거야. HR 온보딩 플로우에서 템플릿이 불러와지지 않았고 복리 후생 대시보드는 자동 갱신 중에 멈췄어. 계약서 조항이 법률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와지지 않았지. 하나씩 환상을 유지하던 이음새들이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데미언은 회의에서 이런 문제들을 초기 적응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마이그레이션 스크립트 조정 중입니다. 표준 버전 차이죠. 하지만 마이그레이션도 버전 차이도 없었다. 그냥 결과일 뿐의 시스템은 방해로 망가지지 않는다. 침묵으로 망가진다. 금요일이 되자 루시는 IT에 또 다른 티켓을 제출했다. 열리지도 않고 반송됐다. 브라이언이 권한 필터를 적용해 놨는데 2년 전의 중요한 이슈를 위해 우리가 설치했던 거였다. 모든 임원급 빠른 요청을 서명 검증이 될 때까지 중단시켰다. 루시에게는 서명 권한이 없었다. 데미언에게는 있었다. 적어도 있었다. 그의 디지털 아이디는 3일 전에 만료됐다. 갱신도 안 했다. 시스템은 그를 거부하지 않았다. 그를 잊어버렸다. 같은 날 아침, 도너번은 분기별 보너스 배치를 승인하려 했다. 플랫폼이 부드러운 오류를 반환했다. 권한 부족. 시스템 소유자에게 문의하세요. 그는 그 메시지를 데미언에게 전달했다.
답장은 없었다. 데미언은 세계의 핵심 대시보드가 왜 빈 그리드만 반환하는지, 왜 로제이닉스가 그의 팀을 완전히 우회했는지, 왜 회의실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눈을 피하는지 이해하려 애쓰느라 바빴다. 항의도, 반란도 없었다. 그냥 단절뿐. 아키텍처가 그의 질문에 더 이상 응답하지 않았다. 그 뒤 이어진 긴급 동기화 회의에 데미언은 늦게 들어왔다. 눈은 어둡고 자세는 굳어 있었다. 루시가 그의 옆에서 프린트물을 한가득 들고 있었다. 그는 빠르고 불안하게 말했다. 시스템은 멀쩡합니다. 가시성만 더 확보하면 돼요? 백엔드 라우팅 중 일부가 도너번은 끼어들지 않았다. 그저 테이블 너머로 한 장의 페이지를 밀었다. 메타데이터 로그였다. 작성자, 썰레스트 랭퍼드 타임스탬프, 이 분기 전 파일, 어나멀리스 레솔즈즈 파이넬, V2 데미언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그때 방 건너편에서 노라가 조용히 말했다. 고장났을 때 고치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어요.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았다. 볼 필요도 없었다. 한 명씩 다른 이들도 따랐다. 브라이언, 아드리엔, 심지어 구석의 프리아까지. 대립도 선언도 없었다. 그저 진실이 조용히 퍼져나갔다. 가장 강한 시스템은 시끄럽지 않아요. 사람들이 조용히 지키는 시스템이죠. 데미언은 그 다음날 나타나지 않았다. 책상에도 어떤 전화에도 슬랙에도 없었다. 하지만 긴장은 그와 함께 사라지지 않았다. 루시는 혼자 앉아 조직 절반에서 오는 혼란스러운 메시지들을 감당했지만 답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다. 그녀는 혼란의 표식처럼 피로를 두르고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 화면을 불안하게 바라봤다. 오전 10시 12분 컴플라이언스 포털에서 자동 알림이 내 메일함에 도착했다. 아마 내 것이 라우팅 때문인 듯 의도적이지 않았다. 제목, 정책 예외 요청, 공급업체 중복 플래그. 첨부, 데미언의 구매 요청 기록 중 하나, 여백에 노라가 남긴 빨간 줄 노트. 공급업체 경로가 내 것이 플렉스로 태그됨. 이 카테고리는 FI-3 이후 존재하지 않음. 활성 라우팅으로 재제출하거나 에스컬레이션 요망 데미언은 유령 코드로 조달 프로토콜을 오해하려 했다. 대담하지 않았다. 절박했다. 나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5주차 폐기된 정책 하위 무단 공급업체 라우팅 내 것이 정책 예외 프로토콜로 컴플라이언스 알림 발생 그리고 그 아래에 내 머릿속을 계속 맴돌던 문장을 적었다. 붕괴는 천둥처럼 보이지 않는다. 서류처럼 보인다. 그날 오후 내부 보너스 로직이 다시 고장 났다. 이번엔 한 부서 전체의 18%를 과지급했다. 재무팀의 아드리엔이 이를 에스컬레이션했다. 하지만 데미언의 팀으로 보내는 대신 조용히 도너번의 사무실로 타임스탬프가 찍힌 모델 소유자 표와 함께 보냈다. 데미언의 이름은 없었다. 내 이름이 있었다. 도너번은 답하지 않았다. 이메일도 대면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내부 컴플라이언스 대시보드에 플래그를 다는 걸 봤다. 조용한 변화. 관찰 모드에서 능동 교차 점검으로. 시스템은 더 이상 지켜보기만 하지 않았다. 기억하고 있었다. 한편 미라는 조용한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브라이언에게 다가갔다. 눈에 띄게 답답해 보였다. 요청을 2번이나 제출했어요. 왜 막혔는지 모르겠어요. 브라이언은 어깨를 으쓱했다. 라우팅이 바뀌었어요. 플랫폼 컨트롤이 정렬을 요구합니다. 정렬 없이는 건드릴 수 없어요. 그녀가 눈을 깜빡였다. 그럼 에스컬레이션 하세요. 브라이언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에스컬레이션은 원본 스키마와의 검증된 연결이 필요해요. 당신 요청엔 그게 없어요. 그녀는 입을 살짝 벌렸다가 닫았다. 그때 알았다. 보호장치조차 그녀를 일부러가 아니라 애초에 구조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놓치고 있었다는 걸. 그녀는 권한을 물려받았을 뿐 정당성은 없었다. 그날 오후
나는 다시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노라를 마주쳤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고 이마에는 주름이, 눈에는 피로가 어려 있었다. 아무도 승인하지 않아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모든 경로가 막혀 있어요. 이번 주에 같은 공급업체 루프를 4번이나 제출했어요.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냥 말했다. 그럼 제출하지 마. 그녀가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한 동의. 충성심은 필요 없었다. 인식만 있으면 됐다. 왜냐하면 진정성 위에 세워진 시스템에서 발라는 소음의 형태를 취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거절의 형태를 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4층의 자동 알림의 절반이 비활성화된 것을 발견했다. 슬랙 연동이 실패했다. 보고서 트리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성과 대시보드는 구버전과 최신 버전 사이를 깜빡였다. 루시는 공개적으로 메모를 남겼다. 여러분, 동기화 문제 작업 중이에요. 이상하게 느린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이제 모두가 지연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스템이 느린 게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만지는 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주말, 조직의 내부 메신저 앱의 새로운 상태가 표시됐다. 유지보수 보류 던본 스키마 정의되지 않음.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 체크를 내가 직접 설치했던 것이 기억났기 때문이다. 그건 연속성 확인이라는 하위 루틴 안에 숨겨져 있었는데 원래는 핵심 프로세스가 출처 계보 없이 실행될 때 우리에게 알리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작동한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는 나는 로그인해서 고치지 않았다. 그냥 지켜봤다. 그 일요일, 나는 바네사 루라는 전 인사팀장, 지금은 이사회가 조용히 고용한 외부 감사법인에 소속된 사람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당신의 문서화 기준 덕분에 새 부서가 구해졌어요. 이사회는 나머지도 전체 보고서에서 확인할 겁니다. 과장도, 칭찬도 없었다. 단지 인정. 나는 답하지 않았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의도 때문이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복원이었으니까. 월요일이 되자 루시의 이름은 조직도에서 사라졌다. 아무런 공지도 없었다. 단지 오류 메시지, 사용자 프로필을 찾을 수 없음. 슬랙 채널 이력은 삭제되고 캘린더도 지워졌다. 사람들이 눈치챘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데미언은 오전 중반에 돌아왔다. 셔츠는 구겨졌고 눈은 흐릿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책상에 앉아 스크롤하고 멈추고 다시 시작했다. 그는 동기화 일정을 잡으려 했지만 초대가 실패했다. 그는 로제닉스의 자레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답이 없었다. 보너스 인터페이스 재활성화를 요청했지만 권한 부족으로 반려됐다. 그는 브라이언에게 연락했지만 브라이언은 그를 레거시 컴플라이언스로 돌렸다. 마지막으로 도노반에게 티켓을 보냈지만 읽히지 않았다. 정오에 회사 전체 이메일이 발송됐다. 제목, 리더십 전환 안내 본문, 즉시 효력으로 데미언 베일은 전략정보팀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임시 지침은 교차 기능 운영위원회가 장기적 필요를 재평가하는 동안 맡게 됩니다. 발신자 없음. 서명 없음. 감사 인사도 없음. 단지 시스템 언어. 손상된 코드 한 줄을 제거하는 것처럼. 그날 오후 프리아에게서 파일이 도착했다. 모델을 다시 만들라고 요청받았어요. 이번엔 저자 태그를 바꾸지 말라고 하네요. 나는 2번 읽었다. 그리고 모든 관리자 계정에서 영구적으로 로그아웃했다. 내 일이 권위 때문이 아니었으니까. 정렬, 얼라이먼트 때문이었다. 유산은 스스로를 알리지 않는다. 소음이 멈췄을 때 남는 것이 유산이다. 마지막 장은 극적으로 펼쳐지지 않았다. 그것은 단편적으로 작고 절제된 수정들 속에서 훨씬 더 큰 이야기를 전했다. 수요일, 도노반 사무실에서 누군가가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지시를 제출했다. 2분기 이전에 개발된 모든 플랫폼 정책을 검토하라.
연속성 프로토콜을 원저자 구조와 비교 평가하라 이 이름은 없었다. 단지 타임스탬프뿐. 나는 출처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찾는 게 아니었다. 내가 만든 것, 그리고 그들이 지운 것을 찾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복도에서 도노반과 마주쳤다. 그는 멈추지도, 미소도 짓지 않았다. 그저 말했다. 내가 옳았던 것 같아. 나는 약간 돌아보며 말했다. 그렇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통했던 거지. 그리고 그는 떠났다. 박수도, 구원의 서사도 없었다. 단지 인식. 내가 딱 원하던 방식이었다. 몇 주 후, 나는 마지막 쪽지를 받았다. 손글씨로 고등학교 시절 편지처럼 3번 접혀 있었다. 봉투엔 이름이 없었지만 나는 그 단정한 필체를 바로 알아봤다. 로제닉스의 자레드였다. 침묵이 어떤 프레젠테이션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내 노트북 맨 뒤, 왜곡 타임라인 바로 뒤에 꽂아두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손댄 페이지였다. 타임라인 자체는 몇 주째 업데이트하지 않았다. 시스템이 고쳐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 일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도노반이 구성한 전환위원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에게 정중한 언어로 포장된 부드러운 초대장을 보냈다. 나는 거절했다. 악의가 아니라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다시 초대한 게 아니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 한 것이었다. 하지만 유산은 캘린더나 직함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 속에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공유 문서로 요청할 수 없다. 대신 나는 더 작은 회사에 합류했다. 번쩍이는 슬라이드 데크도 유행어 의식도 없었다. 시스템을 장난감이 아닌 살아있는 존재로 대하는 팀이었다. 내 새 직함은 거의 우스울 정도로 단순했다. 구조적 연속성 담당이사, 조용하고 정확했다. 중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나는 팀을 채용하지 않았다. 그래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나를 감동시키려는 게 아니라 내가 소음이 아닌 명확함으로 답할 걸 알았기 때문에 질문을 가져왔다. 어느 날 오후, 프리아가 찾아왔다. 그녀는 2주 전에 회사를 떠났다. 예고도 드라마도 없이 그냥 사라졌다. 그녀는 역할을 묻지 않았다. 그저 물었다. 어떻게 시스템이 건강한지 알 수 있죠? 나는 고개를 들어 21번 쉬고 대답했다. 두려움 없이 작동할 때 그녀는 남았다. 다른 이들도 뒤따랐다. 분석가, 운영자, 도노반의 원래 리더십 스태프 중 몇 명도. 내가 그들을 영입해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어떤 기억을 따라 이곳에 온 것이었다. 의미 있는 시스템. 나는 코호트를 시작했다. 교육도 프로그램도 아니었다. 공간이었다. 40이 넘은 전문가들을 위한 레거시 무게라는 딱지가 붙은 사람들. 돌보는 이들, 전직 컨설턴트, 조용한 설계자들. 우리는 KPI나 혁신 펀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압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가장 먼저 떠나라고 요청받는 사람들이 항상 가장 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카메라도 프레젠테이션도 없었다. 하지만 매달 그 방은 가득 찼다. 모든 좌석이 매번. 나는 사직서를 보내지 않았다. 단지 마지막 시스템 지침만 남겼다. 아키텍처에 내장된 규칙 하나, 기준선 드리프트가 무결성 변동을 초과하면 내 접근 권한을 종료할 것. 드리프트는 데이미언이 시스템 스키마를 덮어쓰려던 날 촉발되었다. 시스템은 조용히 내 권한을 회수했다. 나는 로그아웃할 필요가 없었다. 시스템이 나를 로그아웃 시켰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몇 주 후, 나의 옛 인프라 파트너 마니커가 오어빅스에서 온 전사 업데이트를 전달해 주었다. 즉시 효력을 발휘하여 모든 레거시 프로토콜은 원저자 기준으로 재검토됩니다. 연속성은 전달 속도가 아니라
시스템적 이해로 측정됩니다. 레거시 귀속은 이제 핵심 인프라 리스크로 분류됩니다. 작성자는 없었다. 단지 타임스탬프만 있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자랑스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들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되찾으려는 게 아니었다. 내가 한때 지켰던 침묵, 사라진 후에야 비로소 느낀 그 무게를 되찾으려 했던 것이다. 레거시란 그런 것이다. 직함에 남지 않는다. 조직도에 인쇄되지 않는다. 분기별 리뷰에서 소리치지 않는다. 레거시는 그 사람을 없앤 후에도 구조가 여전히 제대로 숨쉬고 있을 때 남아있는 것이다. 누군가가 한때 그렇게 만들 만큼 충분히 신경 썼기 때문이다. 진짜 시스템은 내가 떠나도 죽지 않는다. 메아리 친다. 마지막 단절은 공지와 함께 오지 않았다. 완전하고 냉정하며 무자비한 침묵과 함께 왔다. 어느 목요일 오전 9시 5분, 데이미언이 분기별 리스크 펄스용 전략 대시보드에 로그인하려 했다. 그의 자격 증명은 부드럽게 거절됐다. 세션이 만료되었습니다. 토큰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관리자도 대체 방안도 없었다. 시스템이 오류로 그를 거부한 게 아니었다. 더 이상 문을 열어두던 기억의 일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었다. 나는 마이러에게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말이 아니라 몸짓으로. 그녀는 부엌에 서서 마치 에스프레소 머신이 가족을 모욕한 것처럼 얼어붙은 채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블릿이 손에 느슨하게 걸려 있었다. 내가 지나갈 때 그녀는 움찔했다. 그들이 토큰 파라미터를 바꿨어. 그녀는 거의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오버라이드도 없어졌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에게 말하는 게 아니었다. 공기, 방, 이미 다르게 메아리치기 시작한 공간에 말하고 있었다. 그날 조달 요청이 해결 불가 아이디 소리와 함께 반송되기 시작했다. 재무팀은 이전의 준수로 태깅된 5개의 잘못된 세금 흐름을 표시했다. HR은 온보딩 워크플로우에서 미러 드리프트를 보고했는데 이는 템플릿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할 폐기된 브랜치에서 언어를 끌어오고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했다. 데이미언이 절연 없이 살아있는 전선 위에 구조를 쌓았기 때문이다. 이제 시스템은 그 불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러셀과 복도에서 마주쳤다. 그는 한 번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맥락 없이 말했다. 큐노드가 스스로 리밸런싱했어. 토큰 무게 0.48 이하. 자동 음소거, 즉 데이미언의 시스템 존재감이 다시 신뢰성 이하로 떨어졌다는 뜻이다. 알고리즘이 그를 조용히 만들었다. 누구도 코딩할 필요가 없었다. 항상 거기 있었다. 구조적 진공이 생기면 작동하도록 설계된 것이다. 우리는 그 계층에 대해 리더십에 말한 적이 없다. 조용한 보험 정책이었다. 처벌이 아니라 배제였다. 진실에 기반한 시스템이란 그런 것이다. 보복하지 않는다. 잊어버린다. 그날 밤 내가 한때 소유했던 시스템에서 마지막 자동 전달 알림을 받았다. 프로세스 무결성 격차가 플로우 소유자 구조에서 감지되었습니다. 스키마 앵커를 확인하십시오. 유효한 앵커가 없었다. 시스템은 더 이상 소유되지 않았다. 그저 순환하고 있었다. 고장난 것이 아니었다. 떠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호기심에 전체 직원 화상회의를 지켜보았다. 단어번의 얼굴은 내가 기억한 것보다 더 나이 들어 보였다. 그의 어조는 더 조이고 신중했다. 그 뒤로 회사 로고가 약간 깜박였는데 화면이 부하를 받아 새로 고침이 지연될 때 항상 그랬다. 그는 말했다. 우리는 조용한 재구축의 단계에 진입합니다. 구조조정도 헤드라인도 없습니다. 단지 재조정입니다. 천천히, 체계적으로 그는 데이미언을 언급하지 않았다. 나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진짜임을 알았다.
회사가 더 이상 문제를 이름 붙이지 않을 때, 그때 상처가 충분히 깊어져 흉터가 된 것이다. 2주 후, 나는 거의 기억나지 않는 사람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오런 김. 전략실에서 내 뒤 세 줄에 앉던 사람. 항상 이해 바르고 항상 조금 지나치게 열정적이었던 그의 메시지는 이랬다. 권한을 재경로하려고 했는데 모든 게 폐기된 체인에 교차 연결되어 있어요. 페일세이프 남기셨나요? 나는 한 줄로 답했다. 페일세이프는 없습니다. 진실이 있어야 작동하는 구조만 남겼습니다. 그는 답하지 않았다. 그달 말, 이사회는 전면 외부 시스템 감사를 의뢰했다. 악당을 원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계층이 설명 불가해졌기 때문이다. 대시보드는 로딩되지 않았다. 승인 흐름은 스스로 모순됐다. 레거시 태그는 현재 소유자가 없는 스키마 트리를 가리켰다. 시스템은 다운되지 않았다. 단지 정당성이 없는 명령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다. 그때 단어번은 조용히 특별한 표시 없이 특정 가시성 노드 하나를 다시 활성화했다. 기준선 이상치 예측 모델. 내 이름이 다시 나타났다. 공지도 귀속 메모도 없었다. 단지 한 필드만 조용히 업데이트되었다. 작성자 썰레스트 랭퍼드. 그리고 하루 만에 사용이 재개되었다.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그저 사용했다. 진짜 레거시는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복귀를 요청하지 않는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 건축이 무너질 때 폭발하지 않는다. 그저 응답을 멈출 뿐이다. 그 모든 것은 내부 컴플라이언스 별칭을 통해 잘못 전달된 메시지에서 시작되었다. 제목, 스키마 복구 요청, 지연 경로 사용 불가 첨부 파일, 만료된 3개의 승인 태그 사이를 끝없이 반복하는 워크플로우 추적, 모두 이제는 폐지된 스트래터지 POD 구조 아래에 라벨링되어 있었다. 시스템은 단순히 혼란스러웠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멈춰 있었고 나침반이 북쪽 없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망가진 논리를 맴돌고 있었다. 도노반은 브라이언에게 짧은 메모와 함께 그것을 전달했다. 왜 이게 아직도 일어나고 있지? 브라이언의 답장은 외과적이었다. 원본 아키텍처가 억제됨. 현재 계층 구조에는 앵커가 없음, 감정은 없었다. 그저 사실만 있었다. 기억 없는 시스템은 민첩하지 않다. 그것은 맹목적이다. 수요일까지 지연 로그는 2배가 되었다. 공급업체 온보딩 시간은 68% 증가했다. 재무 이슈 해결 시간은 2.3배 더 오래 걸렸다. 계약갱신은 법무팀에 도달하기도 전에 시간 초과됐다. 루시는 이미 오래전에 떠났다. 다미에는 일주일 넘게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그림자는 여전히 기여를 맡고 있었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이름을 잊은 후에도 구조는 오래도록 기억하기 때문이다. 나는 오렌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다. 이번 것은 더 짧았다. 새로운 플로우를 구축하려 했어? 내가 보관한 논리를 다시 꺼냈지? 아직도 잘 작동해, 아직도 잘 작동한다. 그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그는 체념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업 침식의 모습이다. 불길도, 누수도 아니다. 그저 한때 지워졌던 것에 조용히 의존하는 것이다. 나는 답장했다. 아직도 작동한다면 결코 중요하지 않게 된 적이 없는 거야. 그리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내 개인 샌드박스를 열었다. 그 안에는 원본 아키텍처의 22개 모듈이 모두 온전하게 있었다. 중앙 서버와는 격리되어 있었고 설계상 읽기 전용이었으며 덮어쓰기로부터 보호받고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다시 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들이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메시지였다. 그날 저녁, 도노반은 전사 공지를 보냈다. 극적인 것도 아니었다. 대담하거나 시끄럽지도 않았다. 단지 이랬다. 지속되는 프로세스 지연을 고려하여 모든 레거시 스키마 검토는 이제 출처 계보에 연결됩니다.
출처가 검증되지 않은 프로세스는 배포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스템은 말했다. 조용히. 계속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다. 금요일, 내부 디렉터리에 새로운 이메일 서명이 나타났다. 프리아 바네르지. 임시 리드 시스템 인텔리전스 출처 관리자. 그녀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직함을 물려받았다. 권한이 아니라 책임만이 담긴 직함이었다. 그녀의 슬랙 업데이트를 보며 체계적이고 구조적이며 겸손한 태도의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다. 자부심이 아니라 안도감이었다. 그녀는 나를 따라하는 게 아니었다. 나와 똑같이 시스템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날 오후 3시 22분, 요청하지도 않은 문서가 내 샌드박스에 업로드되었다. 파일명 인테그러티 스냅샷 Q4 final.pptx. 나는 그것을 열었다. 프리아가 이사회에 제출한 프레젠테이션이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 이런 항목이 있었다. 원본 프로세스 체인에 의해 활성화된 아키텍처 롤백. 셀레스트 랭포드 작성. 모델 재설계 불필요. 출처 재활성화 시 논리 자동 복구. 나는 한참을 그것만 바라보았다. 더 이상 스크롤하지도 답장하지도 않았다. 행동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저 존재만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몇 주간 손대지 않았던 노트북에 마지막 한 줄을 더했다. 9주차 명령이 아니라 인정을 통해 복구가 시작됨. 그리고 표지를 닫았다. 의식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아니었다. 그냥 완전히 닫았다. 왜냐하면 유사는 파일을 누가 갖고 있느냐로 측정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멈췄을 때 누가 그것을 다시 찾는가로 측정한다. 당신의 존재 증거는 방 안에 있지 않다. 여전히 당신의 침묵에 응답하는 시스템에 있다. 공기가 달라졌다. 내 주위뿐 아니라 조직 전체에. 회의가 더 느리고 더 신중하게 시작되는 방식에서 느껴졌다. 주니어 애널리스트들이 말하기 전 데이터 계보를 3번 확인하는 모습에서 느껴졌다. 도노반이 누가 책임자인가, 대신 누가 이걸 설계했는가, 라고 묻기 시작한 데서 느껴졌다. 이제 소유권은 더 이상 책임이 아니라 기억에 관한 것이었다. 그 월요일 아침, 나는 소포를 받았다. 회사가 아니라 택배로. 발신인은 없었다. 그 안에는 인쇄된 플로우 차트가 있었다. 구식 방식. 색상으로 구분되어 주석이 달려 있었다. 맨 위에는 버전 1.0 전속성 백본지라고 쓰여 있었고 아래 모서리에는 연필로 희미하게 치게 망가지면 여기서 시작하세요 라고 적혀 있었다. 그것은 내 것이었다. 몇 년 전 우리가 아직 화이트보드에 마커로 그리던 시절 워크숍에서 내가 그렸던 복사본이었다. 누군가가 그것을 저장했다. 누군가가 그것을 지켰다.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누군가가 그것을 스캔해서 다시 인쇄했다. 유사는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에 있지 않다. 아무도 버리지 않는 서랍 밑바닥의 다이어그램에 살아있다. 정오에 로제닉스의 자레드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알고 싶을 것 같아서. 오르빅스가 방금 스키마 인증을 서드파티 벤더에게 재할당하려고 했어. 우리가 반대했지? 이상 탐지 계층에 대한 변경은 원본 스키마 논리나 전체 시스템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했어.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말을 했지?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무시해서가 아니라 깊고 거의 견딜 수 없는 명확함 때문이었다. 그들은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었다. 그들을 지켜준 그 무언가를 지키고 있었다. 그날 오후 크로스 펑셔널 잔정화 위원회가 마침내 첫 번째 보고서를 발행했다. 널리 배포되지는 않았다. 도노반에게만 전달되었다. 하지만 당연히 프리아를 통해 내 인박스에도 복사본이 들어왔다. 5페이지에는 붕괴 타임라인이 정리되어 있었다. 물론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다. 무결성 드리프트, 워크플로우 분열 같은 용어를 썼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다미엔 베일이 이름을 지었지만 사고방식은 재현하지 못한 뒤에 남은 진공이었다. 결정적인 한마디. 위원회의 최우선 권고사항, 내장된 아키텍처 논리가 포함된 시스템을 강화할 것. 5. 구조적 책임자는 생성 시점에 반드시 문서화할 것. 연속성의 공은 기능이 아니라 처음에 왜 그 시스템이 필요했는지 알고 있던 사람에게 돌릴 것. 바로 거기 있었다. 반전이었다. 플랫폼이 살아남았지만 연속성을 위해 구축된 시스템은 항상 개성보다 안정성을 택한다는 조용한 인정이었다. 수요일이 되자 프리아가 신입 전략 어소시에이트 중 한 명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다. 안녕하세요. 내 것이 문서의 절반은 이해가 안 되지만 아카이브 버전을 실행하는 순간 모든 게 맞아떨어져요. 이걸 대체하는 대신 이걸 기반으로 교육을 만들 수 있을까요? 프리아의 답변은 완벽했다. 잘 작동하는 건 대체하지 않아요. 왜 작동하는지 배울 뿐이죠. 그 주에 나는 미묘하지만 의미심장한 변화를 알아챘다.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작업을 셀레스트의 모델이라고 부르지 않게 된 것이다. 이제는 다른 무언가가 되었다. 익명도 거리감도 아니었다. 통합된 것이었다. 마치 그 작업이 마침내 창조자를 초월한 듯 했다. 그리고 그 통합 속에서 그 일은 다음 다미엔, 다음 루시, 다음 지름길에도 면역이 되었다. 그것이 처음부터 목표였다. 그날 저녁, 나는 조용한 공간, 우리 코호트룸에 앉아 있었다. 매달 사용하던 그 방이었다. 의자들은 모두 차 있었다. 공식적인 안건은 없었다. 단지 조용한 목소리로 덮어 씌워지고 무시당하고 소외되었으나 조용히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던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다. 한 여성,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그녀가 가장 잘 표현했다. 모든 게 망가지기 전까지는 나를 내 것이라고 불렀어요. 이제는 필수라고 부르죠. 우리는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저 그 말이 공간에 스며들게 두었다. 그 방에서는 아무도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소음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던 중 마지막 슬랙 메시지를 받았다. 미라였다. 뜻밖이었다. 몰랐어요. 아무것도.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를 지우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나는 한참 동안 그 메시지를 바라봤다. 그리고 답장했다. 나는 지워진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조용했기에 누가 만들었는지 잊어버릴 수 있었던 거죠. 레거시는 당신을 뛰어넘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이 길을 잃었을 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다. 또 한 달이 더 이 시스템은 안정되었다. 혁신이 아니라 복귀를 통해서였다. 그들은 시스템을 재구축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한때 공백이던 대시보드는 이제 부드럽게 업데이트되었다. 이전에 막혀있던 워크플로우도 이제는 명확하게 흘러갔다. 과정은 안정적이었다. 현대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억지로 이름을 남기려는 시도를 멈췄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내 사무실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파이낸스 팀의 아드리엔이었다. 내가 본 중 가장 편안해 보였다. 그는 말없이 앉아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내게 돌렸다. 원본별로 색상을 입힌 모델 의존성 목록이었다. 말씀하신 감사를 실행해봤어요. 그가 말했다. 우리 운영 안정성의 40% 이상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아직도 당신의 스키마에 연결되어 있더군요. 나는 한쪽 눈썹을 올렸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는 옅게 미소 지었다. 아니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모두가 놀랍니다. 그리고 그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다. 예전엔 그걸 기술적 부채라고 불렀어요. 이제는 제도적 기억이라고 부르죠. 변화는 문화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문서화 방식은 이제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근거를 참조하기 시작했다. 신입들은 대체안을 제안하기 전에 원천 경로를 추적하도록 권장받았다. 그리고 묘하게도
나는 조용한 회복력을 위한 설계라는 내부 문서를 보았다. 프리아가 저자였다. 마치 수년 전 내가 썼을 법한 글 같았다. 베낀 것이 아니라 성장한 것이었다. 그때 나는 내가 제대로 했다는 걸 알았다. 어느 저녁, 새로운 팀과 디자인 세션을 마칠 무렵 주니어 애널리스트 한 명이 남았다. 망설이는 듯 보였다. 그러더니 물었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시스템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뭔가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부재를 위해 설계하세요. 그녀가 눈을 깜빡였다. 그게 무슨 뜻이죠? 언젠가 당신이 떠날 걸 가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는 거죠. 그녀는 그 말을 적었다. 시켜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요구사항이 담겼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그 주 후반, 오르빅스에서 마지막 이메일을 받았다. 도노반도 법무팀도 아니었다. 단지 중립적인 별칭 infra-henda프@orbix.com. 제목, 내 것이 모델이 표준 구조로 지정됨 이관 완료. 본문에는 내 원래 아키텍처에 공식적으로 연결된 147개의 워크플로우 로그가 있었다. 맨 아래에는 스키마 앵커 확정, 계보 검증 완료, 추가 조치 불필요. 나는 마지막 문장을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정확해. 그 무렵 로제닉스의 자레드가 마지막 손글씨 쪽지를 보냈다. 단 3단어. 버텼어. 늘. 반송 주소도 연락처도 없었다. 그저 접힌 종이와 진실뿐. 나는 그것을 타임라인 노트북 옆에 두었다. 몇 달째 열지 않은 노트였다. 열 필요도 없었다. 타임라인은 끝났다. 하지만 일은, 철학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 내가 설계하는 모든 시스템은 똑같이 시작한다. 언젠가 내 이름이 거기서 사라질 거라는 조용한 가정으로. 그리고 그 뒤에도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한다면 나는 성공한 것이다. 아니라면 내가 잘못 만든 것이다. 기억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필요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구조가 서고 나면 최고의 레거시는 기념비가 아니라 연속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다미엔이 떠난 지 3개월 후 조직은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변했다. 복도는 더 조용해졌고 공기는 덜 불안해졌다. 회의는 더 짧아졌다. 질문은 더 날카로워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눈에 띄려고 서두르지 않았다. 이해받으러 왔다. 그리고 내가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것은 더 이상 내 이름이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회의에서도, 메모에서도, 칭찬이나 비난에서도. 그게 바로 요점이었다. 나는 단순히 떠난 게 아니었다. 나는 떠남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아침, 프리아가 스크린샷을 하나 보내왔다. 제목도 설명도 없이. 그냥 시스템 백엔드의 구성 업데이트였다. 단 하나의 필드가 이렇게 바뀌어 있었다. 오너, 스트래터지 베일. 에서. 오너, 베러파이 스키머 베이스라인 앵커. 로. 거기엔 내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았다. 그들은 프로세스에서 개성을 제거했다. 마침내. 그 주에 나는 소규모 시스템 아키텍처 컨퍼런스에서 연설해달라는 초대를 받았다. 화려한 행사는 아니었고 여전히 유인물을 인쇄하고 파워포인트보다 연필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주최하는 그런 종류였다. 패널 주제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 끝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기 졌다. 그들은 내가 전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냐고 물었다. 나는 아니라고 했다. 나는 침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통화 반대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주최자가 말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행사에서
군중 중 한 명이 아마 운영팀인 듯한 30대 중반쯤 되는 사람이 물었다. 만약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구축할 수 있다면 무엇을 다르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미소 지었다. 더 빨리 구축하지 않을 겁니다. 더 천천히 구축할 겁니다. 그는 찡그렸다. 천천히요. 속도는 쉽습니다. 안정성은 값비쌉니다. 그리고 애초에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은 것은 확장할 수 없습니다. 박수는 없었다. 하지만 펜이 더 빨리 움직였다. 새 사무실로 돌아와 우리는 리질리언스 드리프트라는 프로토콜을 도입했다. 매 분기마다 시스템이 48시간 동안 인간의 개입 없이 90% 효율로 여전히 작동하는지 테스트했다. 과시하려는 게 아니었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다. 시스템이 통과하면 창조자의 이름을 보관했다. 삭제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저장했다. 왜냐하면 유사는 브랜드가 아니다. 그것은 타인을 그 짐에서 해방시키기로 선택하는 부담이다. 어느 오후 나는 익명의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코팅된 신분증이 들어 있었다. 오래되고 바랬으며 내 것이었다. 뒷면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책상 정리 중에 발견함. 두고 가셨더군요. 필요하실까 해서 보냅니다. 나는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배려에 감사했다. 나는 그것을 서랍에 넣고 손글씨 메모 옆에 두고 천천히 닫았다. 향수 때문이 아니라 의식 때문이었다. 어떤 마무리는 더 이상 무게를 지니지 않더라도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날 레셀이 내게 링크를 보냈다. 오르빅스의 슬랙 스레드였다. 내부 채널, 인프라 서클의 100채널에 조용히 올라온 글이었다. 주제, 비속성 스키마에서의 조정 실패. 댓글 중 누군가가 썼다. 우리가 그냥 기준선을 보존했더라면, 다듬지 않았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다른 사람이 답했다. 그래. 하지만 이제는 더 잘 알지? 그걸로 충분했다. 결국 이 모든 건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더 이상 수정이 필요 없는 단계로 성장하는 걸 지켜보는 일이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평화를 찾았다. 나는 금요일 팀 회의에 들어갔다. 주제는 시스템 피로 vs 시스템 유창성. 결론은 만약 당신의 시스템이 사람을 지치게 한다면 그것은 시스템이 아니다. 장애물이다. 나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들었다. 그리고 프리아가 토론을 이끄는 모습을 보며 나는 내일 또다시 사라져도 시스템이 계속 작동할 거라는 걸 깨달았다. 왜냐하면 나는 프로세스를 만든 게 아니라 사고방식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쓸지뿐 아니라 어떻게 생각할지를 가르치면 당신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 나는 기념일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데미안 베일이 내 이름 없이 내 모델을 도입한 바로 1년 뒤 시스템은 익숙한 알림을 보냈다. 기준선 투영 스키마가 무결성 변동 임계갑에 접근 중 속성 확인, 통과. 시스템이 스스로를 교정했다. 자동으로. 조용히. 완전히. 나는 의자에 기대어 손을 모으고 미소도 짓지 않고 감정도 없이 그저 가만히 있었다. 왜냐하면 그런 시스템은 박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숨 쉴 공간이 필요할 뿐이다. 그날 오후 우리 회사에 입사한 지 3주 된 신입 분석가 셰이가 팀이 반복되는 데이터 지연을 분석하던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는 머뭇거리다 말했다. 쿼리 문제가 아니라 접근 체인 때문인 것 같아요. 사용자 가중치를 확인해봤는데 불균형하더라고요. 팀원들이 그를 바라보며 약간 놀란 듯 했다. 나는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조용한 실패를 계속 추적하세요. 그게 언제나 가장 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 듯 웃었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말했다. 나는 그걸 견뎌냈어요. 오르빅스에서
프리아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새 경영진은 데미안을 한 명의 임원으로 대체하지 않았다. 그들은 연속성 메쉬라는 것을 만들었다. 데이터, 재무, 조달, 시스템 전반에 걸쳐 순환하는 의자들, 각자 임시로 스키마를 관리하는 구조였다. 허영심 어린 직함도 박수 유도도 없었다. 오직 기능만. 그들은 마침내 아키텍처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 그 주에 나는 정부 분석 회사의 제안서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들의 제안은 세련되고 다듬어졌으며 아름답게 비어 있었다. 유행어만 가득하고 다이어그램은 없었다. 회의가 끝난 뒤 이사가 나를 따로 불렀다.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나는 말했다. 감탄시키려고 만든 것 같네요. 살아남으려고 만든 건 아니고요. 그가 눈을 깜빡였다. 그렇게 나쁜가요? 나쁘진 않아요. 단지 준비가 안 됐을 뿐이죠. 나는 그에게 내가 회의 중에 쓴 종이 한 장을 건넸다. 맨 위에는 신뢰를 얻기 전에 모든 구조가 반드시 답해야 하는 5가지 질문? 그는 첫 줄을 읽었다. 1. 이걸 만든 사람이 사라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가 고개를 들었다. 이거 직접 만드신 건가요? 나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아니요. 단지 절대 잊히지 않게 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나는 내 옛 건물 앞을 한번 지나쳤다. 향수는 아니었다. 호기심이었다. 불이 켜져 있었다. 안에는 사람이 적었다. 소음도 줄었다. 그러나 처음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다는 끌림을 느끼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이 아직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빈자리를 남기지 않았다. 나는 청사진을 남겼다. 일주일 후 나는 또 한 번의 코호트 모임을 주최했다. 이번에는 새로운 참석자 중 한 명, 40 중반의 전직 컨설턴트가 이렇게 물었다.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차이가 뭔가요? 방 건너편에 앉아있던 우리 중 가장 오래된 참가자 중 한 명이 내가 답하기도 전에 말했다. 프로세스는 하루를 버티게 해주고 시스템은 폭풍을 견디게 해줘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슬라이드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글을 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코드도 논리도 아니었다. 에세이였다. 성찰이었다. 내가 시스템을 관리하느라 항상 다른 누군가의 지름길이 될 위험에 시달릴 때는 결코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다. 내가 쓴 글 중 하나의 제목은 조용한 퇴장, 당신의 최고의 일이 더 이상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였다. 그 글은 틈새 지식 플랫폼에 조용히 공유되었다. 홍보도 없었다. 하지만 퍼져나갔다. 사람들이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 글을 인용하기 시작했다. 컴플라이언스 블로그, 데이터 포럼, 심지어 HR 핸드북까지. 어느 날 프리아가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조달 교육 매뉴얼에서 내 에세이가 인용된 걸 발견했어. 38번째 줄,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함수다. 내 이름은 안 나왔더라. 나는 답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다는 걸 알아. 만약 그 문장들이 나 없이도 살아있다면 시스템도 마찬가지였다. 당신이 떠난 뒤에 시스템이 더 좋아진다면 당신은 단순히 구축한 것이 아니라 가르친 것이다. 전환점은 오어빅스가 영구적인 변화를 발표했을 때 찾아왔다. 이제 어떤 스키마도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들은 이를 분산 아키텍처 관리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미안하다라는 말 없는 사과. 한때 무게가 한 쌍의 손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 손이 잘려나가자 모든 것이 흔들렸다는 인정이었다. 그 주에 예전 동료 디나가 연락해왔다. 데미언 초창기 이후로 연락이 끊겼던 사이였다. 그녀의 메시지는 조심스럽고 거의 수줍어 보였다. 내가 만든 아키텍처 스키마가 참조 프레임으로 다시 채택됐다는 소식 들었어. 조용히, 아무런 홍보도 없이. 기뻐. 그게 유일하게 제대로 버텼던 거였으니까 나는 타이핑했다가 지우고 다시 썼다.
땅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면 기념비는 필요 없어. 그녀는 이모지 하나로 답했다. 벽돌. 딱 그거였다. 한편 우리 회사에서는 랭커스레드라는 멘토십 프로그램을 시험 운영하고 있었다. 모든 시니어 시스템 아키텍트가 완전히 다른 산업 출신의 레거시 오퍼레이터와 짝을 이루었다. 물류, 헬스케어, 심지어 항공우주까지. 아이디어는 단순했다. 과거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미래의 스트레스를 위한 설계를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효과가 나타났다. 디자이너들은 더 나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빨리 확장할 수 있나요? 보다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망가지는 건 뭔가요? 라는 질문이 늘었다. 그 변화가 전부였다. 나는 어느 목요일 셰이가 리뷰 세션을 이끄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는 병원 파트너를 위해 데이터 계보를 그리다 말고 문장 중간에 멈췄다. 그러곤 말했다. 이건 우리가 1년 동안 존재 자체를 잊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어야 해요. 1년 뒤 돌아와도 여전히 이해가 되어야 하니까요. 클라이언트가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문장은 이후 그 회사의 온보딩 자료에 포함됐다. 또 하나의 메아리가 심어졌다. 그 주 후반, 나는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글로벌 인프라 심포지엄에서 연설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사회자가 이렇게 시작했다. 당신은 조직의 기억을 넘어서는 시스템을 설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보장하나요? 나는 답했다. 내가 떠난 뒤 아무도 방어하지 않을 것처럼 모든 요소를 설계하세요. 사회자는 잠시 멈췄다. 그러고 말했다. 그럼 당신의 작업은 보호받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군요. 아니요. 나는 말했다.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만들어졌죠. 그게 차이였다. 다음 날 오렌에게 슬랙 메시지가 왔다. 우리가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포털을 출시해. 그리고 스키마 로직 이름을 랭포드 베이스라고 붙였어. 그냥 내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메시지를 하이라이트하고 저장했다. 자랑하려고가 아니라 때로는 절대 알리지 않은 영향이 가장 오래 간다는 걸 스스로 상기하려고. 월말 팀 점심에서 누군가 물었다. 시스템 무결성의 가장 단순한 규칙은 뭔가요? 나는 생각 없이 답했다. 시스템이 당신을 기억해야만 작동한다면 그건 불안정한 거예요. 모두 웃었다. 당신이 천재여도요? 특히 천재라면 더 그렇죠. 내가 말했다. 복제되지 않는 천재성은 위험 자산이니까요. 그날 밤 조용한 거리를 걸으며 나는 그 초창기 노트북을 떠올렸다. 첫 번째 항목이 적혀있던 그 노트. 1주차 저자 태그가 제거된 예측 모델. 지금은 내 서랍에 있다. 손대지 않고 완성된 채로. 더는 열어보지 않는다. 일이 끝나서가 아니다. 메시지가 이미 퍼졌기 때문이다. 다시 읽을 필요가 없었다. 이미 받아들여졌으니까. 당신 없이도 일이 메아리 친다면 당신은 이미 기반의 일부가 된 것이다. 초가을, 나는 소포를 받았다. 발신인은 없고 미드타운의 중립적인 사서함 주소만 있었다. 그 안에는 내 원래 이상 라우팅 로직에 인쇄된 회로도 주석이 달리고 업데이트되고 리브랜딩된 버전이 들어있었다. 맨 아래에는 포스트잇 한 장. 우리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당신의 앵커와 대조해봤어요. 당신 것이 더 안정적이었어요. 그대로 뒀습니다. 이름도 서명도 없었다. 내가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회의실에서 조용히 내려진 결정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걸 바라봤다. 승리감이 아니라 그냥 인정받은 느낌이었다. 조용히 복권되는 일에는 깊은 겸손이 있다. 다음 코호트 세션에서 레나라는 여성이 방 안에 파동처럼 번지는 말을 남겼다. 그들은 나를 승진시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남긴 것을 중심으로 새 구조를 만들었죠.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다른 이들은 눈을 감고 그 말을 곱씹었다. 그게 우리가 짊어진 것, 조용히 만들어온 이들이 가진 것이었다.
그 일은 우리를 무대 위로 올려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남들이 올라갈 비계를 만들었다. 한편 우리 회사에서는 쉐이가 새로운 파트너를 데려왔다. 중간 수준, 회의적이고 예리했다. 너무 빠르게 성장했다가 이제는 모든 틈새로 논리가 새어나오는 핀테크 스타트업 출신이었다. 첫 세션에서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민첩성을 위해 구축하려 했어요. 그런데 겸손함을 위해 구축했어야 했더라고요. 그 말은 만트라가 되었다. 그 주 후반 사무실 벽에 붙었다. 민첩함은 실패한다. 겸손함은 확장된다. 어느 날 아무 예고 없이 도노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그는 좀처럼 연락하지 않았고 몇 달 동안이나 소식이 없었다.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는 더 목소리 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더 조용하지만 구조적인 사람이 필요했죠. 나는 한참을 그 메시지를 바라봤다. 고마워요라고 썼다가 지웠다. 그리고 탭을 닫았다.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었다. 그의 명확함은 인정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마침내 구조를 듣게 되면 다시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 그 주 후반, 프리아가 오르빅스의 새로운 교육 자료에서 한 장면을 캡처해 보내왔다. 슬라이드 14. 정체성보다 진실성 귀속의 교훈 후 그녀는 아무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내가 아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어둠 속에서 혼자 세웠던 원칙으로 신입사원을 교육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구원의 서사였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위한 것이었다. 금요일 싱크에서 우리 팀은 한 고객을 위해 공개 스키마 트레이를 도입할지 토론했다. 질문이 나왔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나는 말했다. 노출이 두렵다면 논리를 더 촘촘히 짜야 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일주일 뒤 그 기능을 출시했다. 가동 시간은 늘었고 지원 티켓은 42% 줄었다. 고객 만족도는 조용히 상승했다. 그리고 아무도 그 결정을 누가 밀어붙였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완벽했다. 언니와 조용히 저녁을 먹으며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거의 모르는 그녀가 물었다. 이제 그 회사, 널 그리워할까? 나는 조용히 웃었다. 내가 가진 걸 그리워하지, 내가 누구였는지는 아니야. 그녀가 찡그렸다. 그걸로 충분해. 더 좋아. 은혜가 말했다. 만약 그들이 나를 그리워했다면 그들은 같은 패턴을 반복했을 테니까. 하지만 그들이 무게를 그리워한다면 다음에는 더 잘 감당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예전에 다미엔이 내 모델을 자기 것처럼 발표하던 유리 회의실을 지나쳤다. 그곳은 비어 있었다. 하지만 테이블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빛은 똑같이 테이블 위로 내리쬐었다. 스크린은 빛나며 기다렸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어딘가 시스템 안에 내 지문이 여전히 맥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지는 않지만 기능적으로 남아 있었다. 가장 큰 유산은 이름이 필요 없는 유산이다. 겨울이 조용히 찾아왔다. 시스템은 느려졌고 사람들은 더 신중히 움직였다. 프로젝트는 축하가 아니라 정밀함으로 마무리됐다. 나는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 사람들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래 남기기 위해 만들고 있었다. 12월 초, 한 글로벌 테크 매거진에서 보이지 않는 설계자들, 붕괴를 견뎌낸 시스템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내가 언급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로도 아니었다. 하지만 기사 중간 한 문단이 나를 멈춰 세웠다. 오르빅스에서는 스키마 소유권과 구조적 연속성에 대한 내부 개혁이 공개적인 실패 이후가 아니라 조용한 붕괴 이후 시작됐다. 그 붕괴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드러냈다. 가장 강한 시스템은 더 이상 그곳에 없는 사람들이 만들었다. 이름도 없고 드라마도 없었다. 오직 진실만 있었다. 기자는 나를 인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남긴 원칙을 인용했다. 나는 그 기사를 인쇄해 우리 코호트 게시판에 붙였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었다. 세상이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한때 무시받았던 조용한 빌더들이 이제는 그들이 남긴 폐허를 통해서라도 들려지고 있다는 걸 그 주, 나는 쉐이와 1대1 미팅을 가졌다. 그녀는 첫 전체 시스템 감사를 막 끝낸 참이었다. 아무것도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거의 믿지 못하겠다는 듯 말했다. 몇 달 전에 만들고 손도 안 댔는데 그냥 버텼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녀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이게 내가 해본 어떤 론칭보다 더 보람 있었어요. 잘 됐다. 그녀는 배우고 있었다. 구조가 구원받을 필요가 없을 때 그보다 더 큰 소리는 없다. 나는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노트도 논리도 아니었다. 가이드북이었다. 부재의 건축학. 회고록이 아니었다. 설계도였다. 짧은 챕터들. 군더더기 없이 오직 붕괴의 가장자리에서 태어난 원칙들만. 한 챕터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었다. 당신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게끔 설계하라. 언젠가는 당신이 그 자리에 없을 테니까. 나는 첫 챕터를 익명으로 올렸다. 일주일 만에 3,000회 다운로드됐다. 누군가 그것을 스페인어로 그리고 한국어로 네덜란드어로 번역했다. 사람들은 샵사인 아우커 텍팅콰이어트리 해시태그를 쓰기 시작했다. 나는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오르빅스에서는 조용한 진화가 일어났다. 이제 시스템에는 모든 핵심 기능의 앵커 태그가 붙었다. 각 태그에는 작성자뿐 아니라 그 이유가 담겨 있었다. 이것이 처음에 왜 존재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작은 메모였다. 그것이 내 지문이었다. 코드도 스타일도 아니었다. 바로 이유였다. 프리아가 신입 오리엔테이션 모듈의 화면 녹화를 보내왔다. 슬라이드 6. 유사는 사람이 아니다. 버튼 결정이다. 그 아래에는 권점 추적 보기라는 버튼이 있었다. 내 이름은 없었다. 그런데도 온전히 나였다. 12월 말의 한 회의에서 우리 고객 중 한 명이 우려를 표했다. 이 아키텍처가 너무 조용해지면 어떡하죠? 그들이 물었다. 너무 보이지 않게 되면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럼 비로소 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들이 불안하게 웃었다. 그게 좋은 건가요? 나는 미소 지었다. 최상의 시나리오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다. 유사는 칭찬받을 때 굳어지는 게 아니다. 당신이 만든 구조가 변명도 해명도 없이 살아남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리고 세상이 당신의 이름을 잊는다면? 괜찮다. 당신의 논리만은 기억하게 하라. 당신이 기억되려 했던 게 아니다. 시스템이 기억되어야 한다. 봄이 올 무렵 나는 거의 완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잊힌 게 아니라 그저 불필요해진 것이다. 더 이상 누구도 내게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아무도 나에게 빠른 수정 요청을 하지 않았다. 막판의 긴급 상황도 없었다. 내가 남기지 않은 맥락을 다급하게 묻는 요청도 없었다. 시스템은 필요한 모든 것을 흡수했다. 이제 스스로 숨을 쉬고 있었다. 쉐이는 세건이 주요 감사 업무를 전적으로 주도했다. 프리아는 이제 신규 입사자들에게 우리가 과거에 했던 변명이 아니라 실수로만 구성된 플레이북을 사용해 교육했다. 브라이언은 분기마다 리드의 갑작스러운 부재를 시뮬레이션하여 회복력을 테스트하는 시스템 전체의 루틴을 도입했다. 그리고 세 번째 분기 연속으로 시스템은 통과했다. 그게 목표였다. 완벽함이 아니라 연속성. 어느 금요일, 한 주니어 아키텍트가 크로스팀 리뷰 후 나에게 다가왔다. 이상 프레임워크를 공부해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이제 구조뿐만 아니라 철학까지 이해한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뭔지 말해봐요.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충성심이 아니라 손실을 대비해 설계하세요. 그걸 진 사람보다 더 강하게 만드세요.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그녀는 이해하고 있었다. 같은 시기 도노반이 나에게 한 문서를 전달했다. 아무런 서두도 없이. 제목, 시스템 드리프트 예측 모델, FI 레드라인 V4. 헤더 아래에는 굵은 글씨의 메모가 있었다. 원본 예측 프레임워크 CL 제공. 수정 없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전체 문서를 열어보지도 않았다. 그 한 문장이 어떤 요약보다 더 큰 의미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델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의존하고 있었다. 그 주 후반, 로제닉스의 제러드가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라이브 대시보드 링크 하나였다. 그는 백엔드를 업데이트해 모델 계보 추적기를 추가했다. 맨 위 항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랭포드 로직 V1.7, 491 전 배포됨, 마지막 수동 오버라이드, 없음. 나는 아무 말 없이 창을 닫았다. 때로는 장수에 대한 유일한 응답. 침묵이기 때문이다. 조용한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데미언을 떠올렸다. 쓰라림 없이. 그저 분석적으로. 그는 사라졌다. 새로운 기사도 없고 추적할 만한 이막도 없었다. 공개적으로 실패해서가 아니라 그의 리더십이 검증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게 진짜 지워지는 것이다. 비판받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당신이 중요했던 척할 필요도 없는 시스템에 의해 건너뛰어지는 것. 다음 코호트 세션에서 나는 아무 자료도 가져가지 않았다. 데크도 말할 거리도 없었다. 대신 화이트보드에 한 가지 질문만 썼다. 90일 동안 당신 없이도 시스템이 어떻게 될까요? 방안이 조용해졌다. 그러다 손이 들리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겹쳤다. 답변은 자신감에 차있지 않았다. 하지만 정직했다. 그 말은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 주에 프리아가 오르빅스의 정책 개정안을 전달해왔다. 즉시 시행. 모든 전략 파드 구조는 두 가지 승인을 필요로 한다. 원본 스키마 추적 검증 부재 시나리오 스트레스 테스트. 1년이 넘게 걸렸다. 하지만 조직은 마침내 새로운 기반 위에 스스로를 재구축했다. 내가 아니라 교훈이. 5월 초 나는 전혀 다른 세 분야 공중보건, 항공, 재난물류에서 온 3명의 아키텍트와 함께 구조적 회복 탄력성에 관한 원탁 토론을 주최했다. 그들은 나를 들어본 적도 없었다. 오르빅스에 대해서도 몰랐다. 하지만 공중보건 디자이너가 나는 내일 사라질 것처럼 설계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마침내 동료를 만났음을 깨달았다. 진실은 브랜드 인지도가 필요 없다. 그저 스포트라이트보다 오래 가면 된다. 최고의 유산은 방어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는 한때 마무리는 정당화에서 온다고 생각했다. 누군가 당신이 옳았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에서. 하지만 아니다. 마무리는 무관심에서 온다. 아픈 종류가 아니라 강력한 종류. 당신이 만든 모든 것이 너무 잘 돌아가서 사람들이 당신이 그것을 위해 싸웠다는 사실조차 있는 그런 종류. 5월 중순 프리아가 전달 메시지를 보냈다. 팀, 새로운 버티컬의 랭포드 스키마 구조를 복제하세요. 원본 로직 그대로 수정 없이의 맥락도 각주도 없었다. 내 이름이 언급된 것은 랭포드라는 한 단어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떤 상이나 액자에 담긴 증서보다 더 솔직했다. 그 한 줄이 의미하는 건 이미 잘 작동하는 것을 더 개선하려는 노력을 멈췄다는 것. 그들은 반항에서 존경으로 넘어갔다. 우리 회사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마지막 줄, 첫 번째 리뷰 모든 시스템에서 마지막 의존성이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했다. 가정도 상속도 없다. 모든 것이 끝에서부터 버텨야 했다. 작은 변화였다. 하지만 디자이너들에게 이렇게 묻게 만들었다. 가장자리가 무너질 때 누가 남아있을까? 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준비되지 않은 것이다. 제조업체 클라이언트와의 리뷰 콜에서 시니어 운영 리드가 말했다. 배포 이후 3번의 교체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중단이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거기에 뿌리내린 무엇이든 감사합니다. 나는 정정하지 않았다. 내가 뿌리내린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하도록 했을 뿐이었다. 그 주에 나는 내 노트의 가장 첫 줄을 다시 읽었다. 1주차 저자 태그 제거된 예측 모델.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이제는 필연적인 시험처럼 느껴졌다. 스포트라이트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 무너지지 않는 유일하게 중요한 아키텍처의 서막처럼. 여름 전 마지막 코호트 세션에서 나는 참석자 각자에게 자신이 없어도 자신의 일이 버텼던 이야기를 가져오라고 했다. 실패도 붕괴도 아닌 그저 생존. 아무도 구조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의 조용한 이야기가 방을 채웠다. 한 사람이 말했다. 이상해요. 내가 더 이상 보이려고 애쓰지 않을 때 내 일이 가장 눈에 띄게 됐어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세션이 끝난 뒤 셰이가 복도에서 내게 물었다. 아직 당신을 필요로 하는 무언가에서 물러나야 할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때 말했다. 그들이 당신을 보지 못해도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나는 도노반에게서 마지막 메시지를 받았다. 짧고 직설적이었다. 마침내 연구직을 채용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들이 묻는 모든 질문에서 내 작업이 보인다. 나는 그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삭제했다. 악의에서가 아니라 평온함에서였다. 더 이상 증거를 모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금고를 만들었다. 집으로 걸어가다가 쇼윈도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 배지도, 명함도, 내 뒤를 따르는 시스템도 없었다. 그저 한 사람이 있을 뿐, 언젠가 무언가를 너무 잘 만들어서 다시 돌아가 설명할 필요조차 없게 된 사람이었다. 시스템이 당신의 그림자 없이도 움직인다면 당신은 충분히 한 것이다. 여름은 아무 의식 없이 그저 빛과 열, 그리고 긴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찾아왔다. 내가 오르빅스를 떠난 지 거의 18개월이 지났다. 그럼에도 그 구조는 여전히 내가 부여한 리듬으로 고동치고 있었다. 조용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스스로를 바로잡았다. 나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손대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스탠드업 미팅 중에 셰이가 실패 환경에서의 적응형 에스컬레이션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발표했다. 그것은 우아하고 모듈식이며 마찰이 적고 거의 너무나도 단순했다. 그녀는 논리를 설명하다가 멈춰서 나를 바라봤다. 내 목표는 하나였어요. 아무도 나에게 설명을 요구하지 않게 만드는 것. 나는 소리내어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게 바로 정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시스템 안에 침묵을 설계하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해낼 때 그 주 후반 내 인박스에 요청이 도착했다. 글로벌 물류회사였다. 그들은 시스템 전면 개편, 구조, 프로세스, 귀속, 스트레스 라우팅을 원했다. 세 쪽짜리 요약서를 첨부해 그들이 망가뜨린 모든 것을 적어놨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다. 이제 거의 모든 부서가 당신의 프레임워크를 참고합니다. 당신의 이름조차 몰랐던 부서들까지도. 우리는 리더가 아니라 앵커가 필요합니다. 나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다. 망설여서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만의 길이 필요한 무언가에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주 금요일 나는 해안가 끝에 섰다. 노트북도 신호도 없이. 그저 파도와 바람뿐. 예전에는 자신의 삭제를 문서화해야만 정신을 붙잡을 수 있었던 그 사람과 지금의 내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생각했다. 나는 그 페이지들, 감사를 기억했다. 거짓된 내러티브의 느린 해체도. 그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아니었다. 단지 변화했을 뿐이었다. 다음 코호트 모임 때 나는 빈 종이를 가져갔다.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참석자 한 명 한 명에게 펜과 함께 건넸다.
낯선 사람도 따라할 수 있는 것만 적으세요. 어떤 이는 플로우 다이어그램을, 어떤 이는 정책 태그를 휘갈겼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썼다. 어떻게를 정의하기 전에 왜를 설명하세요. 결국 우리는 원칙들로 가득 찬 한 장의 종이를 얻었다. 이름은 없었다. 누구나 살아남을 수 있는 지침만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전 다이어그램 옆벽에 붙였다. 부재로 이루어진 타임라인이었다. 그 주에 프리아가 메시지를 보냈다. 오르빅스에서 온보딩 스키마를 다시 쓰려 했어. 원래 논리를 지웠지? 6시간 만에 다운됐어? 백업에서 내 버전을 복구했어? 이번엔 아무 수정도 안 했어. 그녀는 한 줄을 더 남겼다. 마침내 교훈이 남았어. 더 이상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내 모델에 집착하는 게 아니었다. 그들 자신의 안정성을 지키고 있었다. 내가 처음부터 바라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시스템이 결국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는 것, 충성심이 아니라 패턴 인식에서 비롯된 것. 어느 저녁, 쉐이의 최신 배포를 검토하다가 쿼리 셀 깊숙한 곳에 적힌 코멘트를 발견했다. 아무도 이걸 다시 보지 않는다면 그게 좋은 거야. 아직 잘 작동한다는 뜻이니까 그녀가 썼는지 몰랐다. 그녀도 내가 볼 줄 몰랐다. 하지만 나는 그 문장을 간직했다. 출력해서 내 책상 위에 붙였다. 그 한 문장 안에 모든 여정이 담겨 있었다. 도둑질, 침묵, 재등장, 복제, 그리고 마침내 대체. 다른 이들이 당신의 논리로 만들지만 당신의 이름이 남지 않을 때 당신은 성공한 것이다. 마지막 신호는 이메일도 대시보드 로그도 아닌 둘의 부재로 찾아왔다. 분기 3시 지났다. 경고도, 복구 플래그도, 핸드오프도 없었다. 저자를 묻는 이도, 필요로 하는 이도 없었다. 시스템은 본래 의도대로 스스로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무게가 사라지고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을 때 그것이야말로 창조자가 필요로 하는 유일한 마무리이기 때문이다. 그 주, 우리 회사는 공공 인프라 기관에 마지막 롤아웃을 제출했다. 우리는 그것을 프로젝트 할로 빔이라 불렀다. 최소한으로 보이지만 주목받지 않고도 엄청난 하중을 버티는 구조에서 이름을 땄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간단했다. 중복은 약점이 아닙니다. 다음 사람을 위한 친절입니다. 클라이언트는 2시간 만에 승인했다. 그날 밤 나는 천천히 집으로 걸었다. 한때 가장 힘들던 시절, 자정을 넘겨 이해하지 못하는 위험 모델을 덮어 쓰지 말라고 누군가를 설득했던 골목을 지났다. 지금은 그 모델이 3200개 시스템에서 실패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패치도 언론도 없이. 그저 영속성만 남았다. 책상에 돌아오니 봉투가 있었다. 안에는 카드 한 장, 앞면에는 평범한 회색 엠보싱으로 구조는 버텼다. 보낸 사람도 서명도 없었다. 단 3단어. 뒷면을 뒤집었다. 빈칸. 완벽했다. 나는 그것을 아직도 닫혀 있고 마지막 줄 이후로 수정되지 않은 노트북 옆에 두었다. 다시는 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들의 것이다. 다음 날, 내 아키텍처에 연결된 마지막 관리자 세션을 닫았다. 플랫폼의 제어 스키마의 마지막 지시를 입력했다. 마지막 시스템 트레이스 실행 시 생성자 자격 증명을 삭제하라 엔터를 눌렀다. 플랫폼은 아무 반응도 없었다. 확인창도 축하도 없었다. 그저 받아들였다. 내 이름이 사라졌다. 접근 권한이 취소됐다. 연결이 종료됐다. 세션이 기록됐다. 설계된 그대로였다. 나는 밖으로 나섰다. 환호도 없었다. 유리벽도 없었다. 회의실도 없었다. 도난당한 공로에 대한 밤늦은 속삭임도 없었다. 오직 바람만이 있었다.
그리고 3개의 조직에 걸쳐 5개의 시스템 어딘가에서 내가 만든 구조가 조용히 아무도 소유하지 않은 채 계속 작동하고 있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그 주 후반, 쉐이가 내 책상에 들렀다. 들었어. 그녀가 말했다. 뭘? 내가 로그아웃 했다더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시스템이 다시는 널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내가 제대로 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나는 미소 지었다. 사람들이 누가 설계했는지 묻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할 때 알 수 있어? 잘 돌아간다고. 그날 밤 나는 텅 빈 거리를 걸었다. 도시가 내 뒤에서 식어가고 있었다. 아무 생각도 없었다. 회고도 없었다. 오직 부재의 웅웅거림만이 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진짜 마무리란 기억되는 게 아니다. 떠날 때 아무것도 망가지지 않았다는 걸 아는 것이다. 여기까지 들었다면 이제 알지도 모른다. 이건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회복력의 이야기였다. 진정한 승리는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우려 했던 사람들보다 더 오래 남아있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우리는 순간순간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고 직함을 지키고 공로를 보호하고 가시성을 산소처럼 좇는다. 하지만 진실은 소음을 견디고 살아남는 건 오직 구조뿐이다. 가장 크게 외치는 사람이 아니다. 비전을 파는 사람도 아니다. 자신 없이도 숨 쉴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다. 내가 떠날 때 나는 문을 쾅 닫지 않았다. 모든 것을 폭로하지도 않았다. 내가 옳았다고 속삭이지도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왜냐하면 시간은 대립보다 더 진실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뭔가를 진심으로, 진짜로 신경 써서 만든다면 단순한 능력 말고 그건 메아리 친다. 조용한 대시보드에서, 자정에도 멈추지 않는 시스템에서, 내 이름도 모른 채 내 논리를 인용하는 주니어 분석가들 속에서. 그게 유산이다. 박수갈채도 영원함도 아니다. 그저 혼돈이 살던 곳에 남아있는 조용한 연속성. 그러니 어디에 있든 내일이 무시당하거나 이름이 바뀌거나 포장만 바뀌거나 지워졌더라도 서둘러 되찾으려 하지 마라. 한 걸음 물러서라. 조용히 물러서라. 그리고 내가 없을 때 무엇이 무너지는지 지켜봐라. 그리고 미소 지어라. 왜냐하면 남아있는 것? 그 부분은 언제나 내 것이었으니까. 이제 불을 끄고 탭을 닫아라. 산책을 하든 그냥 고요함 속에 앉아 있어라. 침묵이 상기시켜줄 것이다. 세상을 바꾸려면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때로는 시스템 그 자체가 내게 필요한 유일한 정당화일 때도 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 붕괴에는 힘이 필요 없다. 그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쥔 잘못된 손만 있으면 된다.